철학지문 읽어보시다. 셰프리 배츠는 도덕적이란 거나 뭐지? 현실적 관심 없어야 되고요. 순수한 동기, 무관심 이론을 제시했어요. 무관심성 이론. 그러면은 뭐지? 도덕적인 현실적 관심 없고요. 순수한 동기. 그러면은 순수한 동기를 중요시했다. 그는 예술 영역에다 적용해서 구분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미적 경험하고요. 일상 경험을 구분했어요. 미적 경험은 그랬지. 그 다음에 일상 경험, 일성에서 벗어나 관조하는 순수한 동기 심리 상태여야 하는 거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구분했고요.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관심과 욕구 안 좋은 말이고요. 내재적 미적 형식만을 관조한다는 건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감정 없이 순수한 심리 상태. 순수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 이 순수한 심리 상태. 동기 꾸며주는 것도 순수한 거고 여기 한다. 그러면은 뭐야? 구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구분한다는 건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달라. 그래서 미적 주문을 기준으로 뭐가? 무관심성 개념. 그럼 무관심성이라는 거는 뭐야? 배제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무관심성. 자, 요거로부터 관능적 쾌락이나 지적만은 뭐야? 일상 경험이 되겠죠. 순수한 미적 절군. 칸트 역시 토대로 삼아 자율성을 추구했다. 미학의 무슨 성? 자율성. 미학의 무슨 성? 순수성. 이겠지. 누구? 셰프리 베리는 자율성. 그럼 여기서 중요한 뭐야? 주목 자율성. 무관심성에 대한 생각은 잘 나타난다. 취미 판단이랑 미추를 판단. 요거 화살표. 미추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다. 추하다. 다른 판단도 맞아요. 취미 판단도 명제 형식으로. 취미 판단도 요거는 요거이다는 명제 형식. 명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 명제라는 거 뭐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참이나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고 요것만 뭐야? P명 Q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S는 P이다. S는 P이다.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 P는 주관적 감정에 의지하여 S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자, P는 뭐라고요? 쾌 또는 불쾌예요. 쾌 또는 불쾌인데 오와라고 쓰자. 요 두 가지 판단인데 오직 누구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S에 대해서. 요거를 뭐라고 했어요? 개별 대상. 개별 대상. 안 쓰려다가 썼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읽을 때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 누구한테만 S에 대해서만 그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칸트는 순수한 태도, 무관심성에 의한 미적 경험을 전제로. 자, 대상의 내적 형식만을 관조하는 순수한 태도. 이게 뭐야? 요거지. 즉이라는 건 뭐야? 얘하고 얘가 똑같은 말인데 아마 뭐라고요? A가 어렵고 A-는 쉽다고 그랬죠. 대상의 내적 형식만을 관조하는 순수한 태도하고 똑같은 건 뭐야? 미적 경험인데요. 무관심성에 의한 미적 경험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관조라는 말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 전제. 그리고서 즉 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칸트가 바라보는 거 뭐 하는 거라고? 무관심성에 의한 미적 경험의 전제야. 그러면은 뭐냐면은
내가 쾌, 불쾌를 느끼는 게 뭐라고? 무관심성에 의한 미적 경험인데 그 위에서 말했던 거 뭐예요? 관조, 욕구 아니고요. 쾌락, 지적 만족 아니고요. 관능적 쾌락이나 지적 만족이고 그냥 관조하는 미적 즐거움, 미적 즐거움을 전제한다. 그래서 요거는 요 관심은 물론 관심이 1, 2, 3지. 그냥 복잡하니까 관심은 물론 뭐더 충동에도 몰리진다. 그럼 무관심을 여러분 어떻게 그럼 읽을 거야? 아 관심도 없고요. 어떤 충동도 없어요. 이게 무관심한 거야. 그 무관심에 대조되는 개념이 뭐야? 관심 하고요. 충동. 아까 선생님이 뭐였어요? 관조한다는 말 여러분들 문학에서 관조적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조적이 뭐예요? 질문해.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얼마나 웃기냐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시험 볼 때는 선생님 관조적이 뭐예요? 시험 볼 때는 관심이 있어. 그런데 공부할 때는 관조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관조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무관심하게 보고요. 그냥 이거를 고요한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 고요한 마음이라는 건 이런 관심도 없고요. 충동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고요한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유화라든지 이런 거 산에는 꽃이 피네 저만큼 멀리 꽃이 피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관조적이라는 말만 통해서도요. 뭐지? 무관심한 상태고요. 관심과 충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친환경전이 이거 관련 없어요.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엑스표 계속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뭐야? 그냥 단지라는 거 뭐야? 응? 단지라는 거는 관조적으로 보는 거야.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보게 만드는 거야.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즉 했죠. 여러분들이 미적 경험이 취미 판단은 뭐다? 그냥 이런 것들 다 X표한 거 상관없이요.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어떤 매혹적인 거. 그럼 매혹적인 건 뭐겠어요? 쾌겠죠. 쾌면은 뭐야? 미겠죠. 아름답겠죠. 불쾌하면은 뭐겠어요? 추우겠죠. 안 바라보겠죠. 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칸트의 개념은 분리하여 확립했다. 그러면 뭐지? 미적 관심을 다른 거에서부터 관심으로부터 미적 관심을 인식, 실제, 여기서 분리해서 미적인 것의 고유성과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했어요. 자율이라는 건 뭐야? 얘네들하고 벗어났어요. 얘네들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거 관심을 배냐 순수한 미적 실제로 가능하냐 이게 뭐지? 비판이지. 듀이에 따르면은 그럼 듀이는 뭐 하겠어요? 비판을 할 예정이야. 뭐를? 야 이거 관심을 다 배제하고 미적 경험이 말로는 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가능하겠니? 모든 경험은 상호작용이에요. 모든 경험은 빼고 읽었어. 상호작용인데 어떤 거? 직접적인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의 관심을 떠나 진공 상태에서 경험하는 주장은 뭐야? 요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관점? 모든 경험은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타당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된다. 또 앤디 워홀은 전기의자로서라는 연작을 발표했는데 이 경우 사형 집행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고
관조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무의미하다는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야? 비판적 입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듀이가 나오는데 듀이가 나오죠. 듀이는 뭐야? 모든 경험은 뭐다? 상호작용이라고 이랬어요. 그럼 듀이는 뭐야? 모든 경험은 뭐야? 직접적인 간접적도 아니야. 상호작용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읽어볼게요. 경험에 대한 탐구를 토대로 미학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란 말 선생님 일부러 썼잖아요. 바쁜데도. 그러면은 경험에 대한 탐구를 토대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미학이 되니? 경험 미학이잖아요. 경험 미학이잖아. 그럼 위에서는 뭐였어요? 무관심 이론을 통해서 미학을 추구했어요. 그죠? 미학의 무슨 성? 자율성. 자율적이라는 거 뭐야? 관계없어요. 그에 따르면 경험은 경험이라고 합시다. 왜요? 경험이 중요한 말이니까. 고립된 경험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선생님이 여기 위에 말을 여기 다시 썼잖아요. 다시 썼잖아. 이거 뭐 다시 썼잖아. 위에서 뒤에 말을 다시 쓴 거잖아요. 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이 되죠. 고립된 경험이 아니라 상호작용 뭐야? 직접적인 상호작용함으로써는 역동적 경험이다. 고립된 경험이 아니라. 자, 고립된 경험 아니고요. 역동적인 경험이에요. 뭐하는? 상호작용하니까 역동적이에요. 이런 주장을 통해서 거부하고 부여하는 새로운 면. 거부하고 부여해요. 거부한 거 뭐예요? 예술의 신비와 또는 수동적 감상 태도를 거부하고요. 삶의 맥락 안에서 부여해요. 어머, 아까 어떤 말이 떠올라요? 감각적 경험이란 감각적 경험과 구분해 분리했다고 했죠. 감각적 경험과 감각적 경험. 그래서 왜 지금 선생님 다시 올라가냐면요. 선생님은 미적 경험하고 일상 경험, 감각적 경험 이거를 의식하고 일상 경험 요거 뭐야? 일상 경험과 분리했어요. 아까 미적 경험과 일상 경험. 다시 쓸게. 선생님은 감각적 경험인데 미적 경험과 경험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상 경험을 구별했는데 완전히 반대 입장 아니에요. 삶의 맥락 안에서 요거를 삶의 맥락 안에서 부여했어요.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삶의 맥락에서. 듀이는 회복하려 하였지만 완전 동일시한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미적 경험과 일상 경험을 등호는 아니다. 그럼 듀이는 요거와 요거를 동일시한 건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회복하려 있지만은 예술과 일상의 연속성. 예술은 일상을 그대로 뭐야? 상호작용하면서 예술성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동일시한 건 아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는 구별해서 일상 경험을 미적 경험을 평범한 일상과 구별해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경험, 미적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불렀대요. 자, 미적 경험을 뭐라고 불렀대요? 하나의 경험이라고 불렀는데 요거 어렵잖아. 그럼 요거로 읽어요. 나는 요 말이 너무 추상적이야. 그럼 미적 경험으로 읽어요. 하나의 경험, 미적 경험은 통일성을 유지한 채 극치의 상태의 단어. 자, 유지한 채 통일성은 유지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극치의 상태에 도달한, 응? 다다른, 도달한 이런 뜻으로 됩니다. 경험이다. 일상의 경험 그러면은 요거하고 뭐야? 일상 차이점. 요렇게 옆에다가 써줄 거야. 그러면 산만하고요. 쉽게 중단돼요. 요거는 뭐예요? 산만하고요. 쉽게 중단이 됩니다. 내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 씁시다. 자, 요거에 그러나 그러면은 반대죠. 그러나 고유성을 보존하면서 얘는 고유성을 보존하면서 통일성을 이루며 깊은 감정적 반응을 반응과 함께 삶의 의미를 부여해요. 삶의 의미 부여하는 요런 경험인데 이것이 하나의 경험이고요. 그게 미적 경험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의 경험은 일상 경험보다 미적 경험에서 잘 나타나. 요게요. 여기서 당연히 잘 나타내겠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난다. 지금 이랬어요. 근데 하나의 경험을 선생님 미적 경험으로 읽었어요. 일상 경험과 구별하는 게 미적 경험이고요. 또 똑같지 않다. 동일시한 거 아니다. 동일시 안 한 이유는 뭐야? 일상의 경험은 요러고요. 하나의 경험은 요래서 하나의 경험은 뭐일 때가 많다고요? 미적 경험일 때가 많다. 이랬습니다. 통일성에 대한 설명은 응집성 이루어 충만한 상태. 그럼 통일성 하면 옆에다가 뭐야? 응집성. 이게 뭐냐면은요. 통일성 그러면 우리가 화작에서 뭐야? 주제와 관련해서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응집성으로 충만한 상태. 물론 하나의 경험은 일상 경험보다 예술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의 경험은 일상에서 보다 미적 경험에서 잘 나타난다. 대립, 상이한 요소, 주체, 행동 요것들이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 통일성 하면 뭐야? 하나의 주제 이랬죠. 용해되고 융합됩니다. 아, 중요한 단어예요. 뭐하고 뭐 해야 됩니다. 용해되고 융합됨으로써 산출 이거 만들어내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경험 요거는 예술 경험에서 나오는데 당연히 예술 작품에 대한 미적 경험에서 이런 거는 용해되고 융화됨으로써 산출 나타내는 일이 많다. 이렇게 되죠. 뒤에 경험 미학은 차이가 있다. 당연히 차이가 있죠. 읽어보니까. 자, 그러면 차이점 할게요. 뒤는 네모하고요. 무관심성 개념은 동그라미 할 것이다. 미적 경험론 요거. 뒤에 경험 미학은 미적 경험론과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면서 읽는다. 미적 경험은 배제해야 된다고 했어요. 뒤는 단절을 뭐예요? 비판합니다. 자, 일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미적 경험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누구 입장이에요? 미적 경험론 입장입니다. 통합되고 경험의 장을 만들어 준다면 일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누구라고? 듀이어요. 왜 동그라미 쳤어? 네모 쳐야지. 통합되고요. 미적 경험의 장을 만들어 좋으면은 뭐 한다고요? 일상에서도 이룰 수 있다. 미적 경험을. 뒤에게 예술 작품은 상호작용 아까부터 중요한 단어죠. 물리적 실체 아니라 뭐라고요?
복잡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되는 거다. 예술 작품은 고정된 하나의 의미로 존재되는 게 아니라 재창조됐다. 미적 경험 될 때마다 요럴 때마다 재창조되면 하나의 고정된 의미가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앞에 말을 완전히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완성된다. 그러면 이건 감상자겠지. 감상하는 사람도 아까 소극적으로 아니라 능동적으로 감상하라는 말 앞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요거를 자른 게 디지털 미술입니다. 그럼 이건 디지털 미술은 존 듀이의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낸 미술은 감상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뭐라고 했어? 요렇게 하는 사람은 감상자들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개별적, 상호적, 능동적, 아까 바로 앞에 나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야 속도가 붙는다니까. 능동적, 고유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경험은 연습하고 실험해보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성취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면 감상자가 해야 될 거 각자 상황 개별적이지만은 상호작용하세요. 능동적이고요. 고유한 미적 경험하세요. 그러면 연습하고 실험할 수 있음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현실 하면서도 미적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을 높여요. 왜요? 연습하고 실험할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 플러스 급진적 변화를 예고한다. 상호작용성은 급진적 변화를 예고한대요. 디지털 예술은 완성의 과정으로 참여의 경험으로 변화할 계기를 만든다. 아까 관조라는 단어 중요하게 여겼죠. 미적 경험 논자들 여기에서 요거로 닫힌 예술이 아니라 열린 예술로 변할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그다지 이걸 대단히 철학적인 지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도 않는데 왜 어려웠는지는 또 이게 이해 안 되면 다시 또 질문해야 돼. 자, 모두 달리 그러면 선생님은 뭐부터 본다 했어? 달리부터 본다고 했어요. 달리부터. 가는 개념을 적용한 미학적인 의의를 밝힌 뒤에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한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요거를 이렇게 지운다 했죠. 그러면은 이거 가장 중요한 말은 가는 의의를 밝혔는데 나중에 한계까지 지적하고 있어요. 요건데 나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그럼 답. 선생님 왜 그러세요? 다른 것도 읽어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진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 하세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옛날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그래놓고 선생님 그래가지고 40점 50점 맞으면 어떡해요? 그럼 뭐하러 있어? 한번 그렇게 맞아보라고 제발. 자, 취미 판단이라는 건 뭐다? 요거다. 취미 판단 지금 요거. 여기서 선생님 아까 중요한 말은 뭐였어요? 이 쾌하고 불쾌는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말이 중요했어요. 주관적 감정입니다. 내적 형식에 대한 관조입니다. 다른 목적은 배제돼야 된다. 명제 형식으로 판단행위의 일종이다. 개별 대상을 일반화적으로 동일하게. 여러분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읽을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거 아마 다시 들어보면은 선생님이 읽다가 뭐냐면은 오로지 요거 맨 처음에 밑줄 안 썼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다시 썼어요.
그럼 13번을 틀릴 이유가 없겠지. 그리고 눈깔에 바로 보이겠지. 험한 말 써서 미안하는데 요게 시간을 우리한테 지문을 확실하게 읽고 시간을 절약해 주는 방법이다. 무관심성을 요거는 지금 뭐로 했어요? 관조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니? 무관심이라는 거는 관조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관심하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응으로 적절한 거는 뭐냐면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요 일상 경험을 뭐하라 했어요? 배제. 요 원칙에서 문제를 지금 풀 거예요. 이해관계 없어요. 배제했어요. 내재적 구조의 아름다움 봤으면 뭐야? 무관심성. 맞았네. 고향의 밤하늘 떠올리면 안 돼요. 배제해야 돼요. 우연히 보고 미적 감각을 일깨우는 기획할 수 있다면 아니죠. 일상의 자신을 떠올려 봤다면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형식상을 아름다움을 느끼며 요거 떠올리는 거 아니라고 했지. 그런 거하고 관심이 없고 분리해가지고 읽어라. 이렇게 됩니다. 뒤의 관점으로 기억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감각은 뭐야? 상호 의존. 어떻게? 직접적. 지금 선생님이 읽으면서 이 뒤의 관점은 뭐야? 서로 뭐야? 분리할 수 없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통일성을 이루면 미적 경험, 모두 배제된 경험 존재할 수 있다. 지금 기억이 뭐예요? 기억. 뭐 하는 거였지? 구분하는 거지. 그럼 일상 경험도 뭐지? 극치, 통일성, 미적 경험 이거 누구야? 뒤에 주장 아니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왜 니은 때문에 했냐면은 요런 게 배제된 미적 경험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상 경험도 뒤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상 경험도 뭐 할 수 있다면은 뭐야? 일상에서 이런 장을 만들어 주면은 미적 경험은 일상에서도 이룰 수 있다. 요거예요. 이거. 그럼 2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시체가 아니라 이래서 미적 경험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 관점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구분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은 미적 경험이라는 거는 하고 일상 경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요. 요건데 지금 반박하는 건 뭐야? 일상 경험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미적 경험을 뭐 하면은 지금 여기 장을 마련해 준다면 요 말이 있었죠. 미적 경험에 일상의 경험이 요거 빼고 읽어볼게. 일상의 경험이 통합되고 미적 경험의 장을 만들어진다면 일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미적 경험은 지금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15번을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이거는 요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일상 경험에서도 미적 경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적 시도가 만들어진다면 이거 확장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다. 요거죠. 수동적 감성에 대해서 번외드는 게 요거 구별된다는 말 자체가 틀렸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15번을 틀린 사람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확히 읽어야 돼요. 지금 15번 국어가 선생님이 수학보다 더 정확해야 된다는 건 뭐라고요? 여기 뭐야? 기억은 뭐야?
이거는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반박하는 건 뭐야? 미적 경험이 일상 경험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에,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뭐 하면은 극치 상태이고요. 통일성을 이루면 미적 경험이 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음, 극치의 상태. 이거 읽을 때부터 그거 해줘야 됩니다. 나를 참고해서 가를 이용하래요. 나는 뭐야? 뉴이죠. 그래서 가를 온다. 요거는 요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타고 이는 감상자가 타고 능동적이네. 벌써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미술 작품이에요. 능동적.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볼 때 선생님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여기에서 나온 거구나. 뭐하죠? 에, 능동적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연습하고 실험하면은 미적 경험을 성취할 수 있어요. 요 이야기 쪽인 것 같아요. 읽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안 읽고요. 여기 어차피 뭐야? 디지털 미술 작품이잖아요. 무슨 작품이야? 디지털 미술 작품이야. 그러면 안 읽고 할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죠. 직접 참여하는 행위에 통해서 관조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다.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네요. 감상자의 미경제에 충만한 상태, 응지, 개별성, 보편적 의미, 보편적 의미로 고정되면은 뭐지? 하나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응?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다. 응. 하나의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항상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거로, 또 새로운 미적 가치로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편적의 뜻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라. 보편적이라는 건 뭐야? 시대하고 공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모성애, 그 다음에 기생충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보편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뭐요? 빈부격차라는 보편적인 문제는 한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인도 뭐 다 가지고 있다. 전 세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3번을 틀린 사람은 왜 틀렸는지를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고요. 요거 문제 풀면서 앞에 지문이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아도요. 다시 가서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3번이 확실하면은 나머지 4번, 5번 읽지 않겠어요.